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나가 무려 스위스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진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러온 경기 중에 가나가 가장 괜찮은 폼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경기는 가나 대표팀이 로테이션을 더 많이 돌렸어요. 심지어 바바라만, 오우수, 이 선수가 이제 헨트에서 홍현석 선수랑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원래 백업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압둘 사메드, 요 선수도 사실상 백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 그리고 이 안드레 아이유도 이제는 살짝 백업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가나가 한 5명 정도의 선수를 뺐고요. 특히나 이 중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쿠두스, 코피첼의 파티, 요 세 선수가 주전 미드필더인데 3명의 선수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가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월드컵 전 평가전이다 보니까 살짝 전력 노출을 신경 쓰면서 나왔고, 오히려 스위스는 오늘 경기에서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가 자카리아나 수비 라인에 나왔던 쿠마르트, 요 정도 빼면 스위스가 오히려 오늘 경기는 1군 명단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경기에서 가나가 스위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그 가나 대표팀의 무서웠던 점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이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의 탄력과 스피드, 이게 역시나 가나 대표팀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가나 대표팀이 살짝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하다가 스위스가 패스 미스가 나오면 볼을 끊어낸 다음에 좌우 측면 공격수,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리고 앞선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요. 그래서 앞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길게 넣어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나 선수들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역습이 꽤나 잘 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스위스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이 끊기는 상황인데 가나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공간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간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 가나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보다 살짝 수비적인 조직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할 때 볼을 끊어내서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겠다. 이 앞선의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던 술레마나, 조던 아이유, 이런 선수들이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가나의 공격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끊어낸 다음에 앞으로 뛰어나가는 이냐키 윌리엄스에게 한 번의 볼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냐키 윌리엄스가 워낙에 빠른 선수다 보니까 이냐키 윌리엄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스위스의 측면을 무너뜨리고 좋은 패스를 안으로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사실은 이 스위스의 볼을 끊어내서 역습이 아주 잘 이루어졌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피지컬도 좋은 팀이다 보니까 앞선에서 등지는 플레이도 잘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나는 볼을 끊어낸 다음에 앞선으로 볼을 건네주고 여기서 공격수 한 명이 수비수의 등을 진 다음에 볼을 소유하고 그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고 여기서 돌아선 다음에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서 역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선수가 이냐키 윌리엄스가 있는데 이냐키 윌리엄스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냥 이냐키 윌리엄스가 달려나가는 스피드를 살려서 역습을 해도 되고 이냐키 윌리엄스가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득점이 나올 때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은 이냐키 윌리엄스가 아니라 세메뇨라는 공격수가 앞선에 있었는데 이때 가나 대표팀이 세메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세메뇨가 등을 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스위스의 수비수를 이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빠르게 뛰어나가고 있는 술레마나에게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술레마나가 뛰어나가면서 완벽하게 스위스의 이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측면 공간이 무너졌을 때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왔고 여기서 슈팅을 했는데 얀존머 골키퍼가 막았는데 여기서 다시 뛰어들어오던 세메뇨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었다. 이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시면 오늘 경기 내내 이 가나 대표팀의 역습이 애초에 날카로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아마 우리가 가나를 만났을 때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을 점유하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이제 경기의 방향성도 우리가 볼을 점유한 상태에서 공격을 해나가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좋아하잖아요. 오늘 가나가 하는 플레이를 보니까 아마 역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때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끊기는 상황. 이때 뛰어나가는 술레마나, 이냐키 윌리엄스, 아이유, 쿠두스, 이 빠른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김민재라는 괴물 같은 선수가 있지만 김민재 혼자서 모두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나 대표팀을 최근 들어서 선택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력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건 단순히 내려선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방 압박을 해야 될 때는 전방 압박을 해요. 근데 이 전방 압박이 꽤나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인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위스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가나 대표팀의 전방 압박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스위스가 볼을 잡고 있을 때 가나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었던 세메뇨가 압박을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스위스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옆에 있던 선수가 빠르게 뛰어나가면서 같이 압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스위스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이미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스위스가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측면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가나 선수들이 또 한 번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위스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가나 대표팀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면서 좁은 공간에 스위스의 선수들을 몰아넣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스위스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가나가 그동안 조직력이 안 좋아서 그래도 물론 가나에 좋은 선수가 많지만 조직적인 플레이는 안 나온다. 이 장면도 보시면 가나가 압박할 때 스위스의 선수들을 한 명씩 압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위스가 패스를 보내줄 곳이 없다 보니까 백패스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가나가 기다렸습니다. 백패스 하기를 기다렸다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백패스를 하는 순간 빠르게 뛰어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가나의 장점은 선수들의 탄력이나 스피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압박을 하러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여기서도 골키퍼와의 거리가 멀었는데 골키퍼가 볼을 잡는 순간 이미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압박이 성공하면서 가나 대표팀이 경기장 측면에서 스위스를 완벽하게 1대1로 모두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방 압박에 성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위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니 가나가 전방 압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체계적인 압박을 했고, 그리고 가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현재까지 치렀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조직력도 좋고 가장 경기력이 좋은 경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방 압박의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후방 빌드업 할 때 최근에 미스가 많았잖아요. 이게 또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가 공중볼에 강합니다. 가나의 체격 조건이 워낙에 좋아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매우 제공권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실제로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죠. 코너킥이 올라갔을 때 살리수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가나 대표팀이 제공권이 좋아서 머리에 맞추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코너킥 할 때 골대 앞에 1열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뒤에 상대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막는 게 아니라 골대 앞에 미리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서느냐? 어차피 득점이 나오려면 이 골문 앞에서 코너킥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비의 단점은 상대팀 선수는 달려오면서 러닝 점프를 하고 우리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러한 수비 방법이 아시아 예선에선 통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체격 조건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월드컵에 나가서 가나처럼 제공권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탄력도 좋은 팀과 상대했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상대팀은 달려오면서 러닝 점프를 한다. 이게 살짝 우리 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가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우리 대표팀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나 대표팀을 상대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분명 가나는 네임밸류는 높지만 조직력이 안 좋아서 경기 결과도 안 좋고 경기력도 안 좋은 팀이었는데
점점 조직력이 올라가면서 월드컵에 맞춰서 조직력이 올라온다? 이게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월드컵 전에 평가전을 보니 뭔가 가나가 조직력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우리한테는 분명히 안 좋은 시나리오다.